안녕하십니까.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문제, 지금은 김용 사건의 위증조작, 그 사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사건 만들어낸 것 더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취지를 고발장을 오늘 준비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 기자회견장을 소개해 주신 강득구 의원님께서 여시는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입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공권력을 집행합니다. 특히 국가의 형벌권은 일반적인 행정력과 달리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그야말로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벌권은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개인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받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고자 하는 피의사실 공표는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형벌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국민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게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단순한 의견 표명, 언론의 질문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본질을 흐리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역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과는 다른 얘기,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유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집단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그야말로 비겁한 행태입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한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전방위식 수사에 더 나아가서 측근들, 더 나아가서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까지도 1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23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다가 이제 10만 원 가지고 뭔가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10만 원을 위해서 검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낭비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 시간 동안 뭘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다 궁금증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중대한 범죄, 자본시장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손 놓고 있었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야당에서 특검법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중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제 식구 봐주기에 나서는 것,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위증조작, 이 사건 조작은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사건 조작까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조작해서 단순한 변호의 조력자에 불과한 실무자를 가지고 실무자가 증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사실관계 확인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증조작이라고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발 내용은 더 나아갑니다. 위증조작 그 넘어서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범죄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김용 부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서 사건 관계자들이 그 피의사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핵심입니다. 언론을 통한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사람의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도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분명히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석 조건에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허위 사실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또 유포하는 것,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위증조작 진상규명 국민연대가 고발한 범죄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비추어서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강백신 부장과 그 수하 검사들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는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실들이 공수처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될 경우에는 강백신 부장 등은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연대가 제기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 공수처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될 것이고요. 이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여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개최해 주신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위증조작 진실규명 국민연대 오동현 변호사님, 김성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박영선 언론위원장과 제가 이 취지에 공감하여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범야권이든 또는 진보 세력이든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수사도 받아야 되고 때론 기소받아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받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이 한동훈 정치검찰 특수의 집단 또는 정치검찰 일당은 본인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불법은 단 한 번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정섭의 처남, 한동훈의 처남, 윤석열의 처남 등은 다 범죄를 은폐했거나 또는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렇게 휴대폰도 뺏어서 압수수색해서 휴대폰부터 탈탈 털던 정치검찰들이 윤석열의 처남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범야권이나 진보 세력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처벌받는다 생각합니다만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거나 무혐의 처분에도 국민적 상식으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정치 기소를 한다거나 또는 특혜 같은 잘못도 태산으로 이렇게 변모시켜서 본인들 말로도 수사권을 악용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수사권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그 과정에서 못된 짓거리만 배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조작을 하고 두 번째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중대한 피의 사실인 것처럼 마구 공표를 하고 또는 티끌 같은 피의 사실이라도 태산처럼 과장해서 공표를 하고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피의 사실 공표 조치를 마구 자신들의 정치질에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 김혜경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에서 그리고 김용 정진상 씨 관련 수사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잘못입니다.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자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해도 충분한 것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공표하고 조작하고 뭔가를 그래도 보도를 하려고 하는 기자님들을 악용해서 언론사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책 야욕을 추구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정치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있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검찰의 특혜와 정치검찰의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이 정치검찰의 카르텔, 정치검찰의 특혜, 이 정치검찰 권력남용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절대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검찰 일당들은
범야권과 진보 세력에 있지도 않은 죄를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티끌도 태산으로 과장 조작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기가 막히게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몰래 뿌리면서 마치 단독이나 특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악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불법 고발 사주 사건이었고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강두권님과 함께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 집단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그자들의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가 동원된 비리, 한동훈 장관이 딸이 200만 원이나 앱을 사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제출한, 그래서 상까지 받은 비리 수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입말려면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 전현직 지도자들의 모욕과 조롱으로 바쁜 사람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커다란 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과 불신으로 몰아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이 사건 조작 그리고 수시로 불법을 저지른 거 반드시 단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민생경제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기자회견 관련 규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영 변호사님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위증교사 사건 조작을 규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강백신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를 고발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박모, 서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및 수사 진행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법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로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권이라는 우픈 현실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건만 수백 건에 이르지만 기소된 건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아예 수사 단계에서 묵살되거나 내부에서 무마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목적과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되는 소위 특수수사 과정에서 남용되어서 피의자들을 악마화시키고 무리한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김기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강백신 부장검사는 2024년 1월 31일 김용 전 부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였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박모 씨와 통화를 한 것은 통상적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사실 역시 전혀 없고 당시는 박모 씨와 서모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강백신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체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형태의 경정을 울려주길 바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타락한 정치검사들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 박영선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우리는 벌써 2달 전에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하는 이성균 배우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우리 언론이 공범으로 우리가 가장 아꼈던 배우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을까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언론인들 또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성균 배우를 잃었을 때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 문제 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우리 언론들이 이제 자중해야 된다라는 일부의 언론도 있었지만 지금 또다시 진짜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돼서 또 재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나타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신속한 보도를 요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원의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 정도 등이 다 고려된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 객관적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이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는 유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언론인들 이 사건들, 특히 정치 현안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반론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보도들은 정말 자중하시고 사실의 진위 여부, 특히 무혐의, 무죄가 된 사례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된 사건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건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그들의 목표, 대상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의심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보도 준칙, 그리고 판례들 참조하셔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밖에 나가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